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시에 치킨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보통 이제 방송 끝나고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거든요. 점심 먹는데 한번 뭐 아닌 척하고 한번 참여해가지고 꼭 치킨을 한번 저랑 한번 경쟁 한번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치킨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치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파크 시스템스가 2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수익이 7%인 걸 보고요. 제가 뒤늦게 좀 깨달았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낮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 1차 목표가가 5%인데 2차 목표가 7%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좀 제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가 봤을 때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야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 주봉 차트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뭐 아직까지 거래가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파동의 고점은 오히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정도의 거래량이라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아직까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록 방송에서는 2차 목표가 7%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더 가져가도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우리나라의 또 국가대표 원자 현미경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좀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5일선은 좀 짧아 보이고 한 11선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계속 시장에 좀 머물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좀 리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 수익 챙기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CS윈드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가지고, 또 예산안 쪽 관련해가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예산 감소, 이런 감소폭은 없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되면서, 또 오늘 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S윈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전에 계속해서 좀 저항을 좀 받는 가격대 수준을 한번 본다면은 한 85,000원에서 한 87,000원 정도, 거의 한 9만 원 좀 넉넉하게 본다면은 그 구간에서 좀 저항받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요즘에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또 이 보조금 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2분기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40%또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조금은 짧게 보시기보다는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 순간적으로 단기 기억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끌고 가도 좀 나쁘지 않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게다가 뭐 미국 쪽뿐만 아니라 뭐 해상풍력 타워 증설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증설이 시작된 뭐 포르투갈 공장 관련해가지고도 앞으로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지금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부채한도 협상 그쪽 관련해가지고 또 상원을 또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도 이거 방송 중에 또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또 제 녹색 밴드를 통해서도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뿐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좀 끌고 가셔도 무난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미 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2차 목표가 87,000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뭐 다 이번 달에 못 가더라도 뭐 앞으로 조금 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 아주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뷰를 좀 많이 길게 했기 때문에. 자, 우선 시장은 우리가 좀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짓눌렀었던 또는 좀 경계감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 하원 통과했고 상원 통과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이제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이 금리 인상 쪽 관련해서 6월 FOMC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이 지금 또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들도 증시에 우호적이고, 또 이 부채한도 협상 타결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뭐 반도체 오늘은 물론 일부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도 쉬어가고는 있지만 이 반도체 업황이 돌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탈중국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본 시장에서도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대체 시장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엔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과 대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유망한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펀드에 대한 자금들이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나라와 뭐 대만과 같은 기업들의 국가들의 좀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김동훈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이제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통 강세장에서는요 현선물을 동시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도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이제는 좀 끌고 가셔도 되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기업을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도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 나갔을 때 저녁 방송이나 뭐 지금은 없어진 개편된 방송이긴 하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YM택이고 현재가는 22,7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방 산업이 어떤 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어떤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ESS 그리고 전기차 충전 또 게다가 전기차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장성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름대로의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방 시장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 그리고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이제 ESS 쪽하고 전기차 시장 특히나 뭐 충전 쪽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직접적인 또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압 그리고 고사양 EV 릴레이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ESS와 전기차 충전 쪽이 주요 전방 산업이었다면은 근데 이제는 전기차 쪽에도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전기차 쪽에도요. 한 EV 릴레이가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하면 당연히 동사도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고객사하고 또 실차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전방 산업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도에도 26%, 21년도에 23%, 작년에 무려 30%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 수익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거는 그만큼 경쟁 강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수익성, 이 가격 협상력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2029년도를 29년도 아니죠. 19년도를 저점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좀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 볼게요. 자,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상당히 좀 핫한 저처럼 핫한 기업들이 많아요. 뭐 LG엔솔 있고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자, 아무튼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고객사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EV 릴레이 쪽 시장 규모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규모였는데 2026년도 예상을 보시면 거의 20년도 대비해서 거의 5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솔직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YM택 같은 경우는 EV 릴레이 전문 부품 업체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스위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나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온오프 기능이 있는 부품이다 보니까 뭐 ESS 좀 최근에는 근데 ESS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고 45%고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전장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25%인데 이 경쟁 대비 이제 그 YM택이 또 앞으로도 그 전장 사업 쪽에 좀 매출이 좀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원래는 그 ESS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회사 맞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쪽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좀 납품을 위해서 좀 이렇게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수주가 나오거나 한다면은 뭐 대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에서 8개 정도의 EV 릴레이가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5,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